삼국지, 대항해 시대, 진삼국무쌍.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게임인데요. 게임 팬들의 숱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이 게임들의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당연히 전설적인 게임 프로그래머. 2번, 공부보다 밴드 활동에 더 열심히 했던 경영학도. 3번,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절친인 전문 투자가. 4번, 염료 도매회사 사장. 5번, 두 딸을 둔 엄마. 정답은 1번 빼고 전부 다입니다. 삼국지, 대항해 시대 등 부르의 명작들은 코에이 테크모 홀딩스라는 일본 게임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게임 팬들에게는 아마 코에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에리카와 케이코 회장과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코에이는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도치기현의 염료 도매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인 에리카와 요이치 사장은 일본의 연세대학인 게이오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보다 밴드 활동에 더 열심인 한량이었다는 게 아내 케이코 회장의 증언입니다. 에리카와 케이코 회장은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한 여성인데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두 딸의 엄마로서 남편의 가업을 공동 경영하는 여성 실업가로서의 케이코 회장의 삶이 시작됩니다. 케이코 회장은 일본 최고 부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40년 지기 절친이기도 합니다. 손 회장을 손짱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작년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사회이사로 영입됐습니다. 사실 천하의 손정희 회장이 절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회사 이사회 멤버로 영입할 리는 없죠. 케이코 회장은 1200억엔,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굴리는 전문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요, 일본에서 판매되는 투자 신탁사가 5,3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순자산 잔고가 1,200억엔 이상인 것은 약 1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케이코 회장은 일본에서 상위 1.8% 규모의 초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이기도 한 셈인 거죠. 지난해 코에이 순이익이 296억엔이었는데요. 케이코 회장이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이 82억엔에 달합니다. 지난 수년간 코에이 순이익의 약 3분의 1가량이 매년 투자이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의 소원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파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케이코 회장은 일찌감치 가파는 물론이고 테슬라에도 거액을 투자했을 정도로 선구안이 뛰어난 투자가입니다. 도쿄 나우. 사실 저도 코에이의 게임에 미쳐서 대학은 재수, 기자시험은 삼수를 한 피해자인데요. 저를 오수를 하게 만든 항의도 할 겸 케이코 회장께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 기업인들이 특히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극도로 소극적인 데 반해서 케이코 회장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에요 라고 하면서 단번에 인터뷰를 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요코하마시 코에이 테크모 홀딩스 본사에서 케이코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유튜브 촬영은 고사를 했습니다. 케이코 회장과의 인터뷰는 다음 주 한국경제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과 출신 남편과 미대 출신 아내가 만나서 어떻게 세계적인 게임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 말 에리카와 부부는 가업인 토치기현의 염료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염료 사업은 이때도 이미 중국에 밀려난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케이코 회장도 인터뷰에서 망할 줄 알았지만 부친께서 한이 될까 봐서 물려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요이치 사장의 30살 생일 선물로 케이코 회장이 컴퓨터를 선물을 하는데요. 이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케이코 회장과 인터뷰에서 제 첫 번째 질문이 게임이라는 게 문과생한테 컴퓨터 한 대 사준다고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였는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이치 사장은 어릴 때부터 혼자 놀기에 귀재였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코타츠를 뒤집어서 물건들을 늘어놓고 경영을 하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밴드 활동에 미쳐서 공부는 뒷전이었지만 수학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던 셈인 거죠. 그 덕분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가업을 위한 재고관리 프로그램, 투자를 좋아하는 케이코 회장을 위해서 경영 게임 등을 만들어줬는데요. 역시나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도 몰두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놀 게임이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에 손을 댄 건 요이치 사장이 원래 역사책 읽기를 원체 좋아한 데다가 본가인 토치기현 아시카가가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오는 유적지라는 점도 배경이 됐다고 하네요.
1981년 그렇게 탄생한 게임이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카와나카지마 합전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세계 최초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때까지 게임은 주로 슈팅 게임이거나 액션 게임 혹은 스포츠 게임이었죠. 나카가와 합전은 코에이를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성장하게 만든 신장의 야망 삼국지 시리즈의 모태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요이치 사장이 명문 개요대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정작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업으로 키운 건 케이코 회장이었습니다. 방송국, 백화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매거래의 원리나 재고 관리 등 경영의 기초를 꿰고 있었으니까요. 손정희 회장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는 투자 전문 회사로 성장했지만 소프트뱅크의 시작은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이었죠. 소프트뱅크라는 이름도 소프트웨어 뱅크의 준말이잖아요. 손정희 회장과의 첫 만남은 사실 악연이었다고 합니다. 손 회장이 도매가 마진율을 17%까지 후려치더랍니다. 케이코 회장은 마진율을 55% 이상 보장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못한다라고 버텼고요. 결국은 손 회장이 두 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교류한 지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本当に昔からね、知ってるの。それでもう、もう本当いい時も悪い時も、おかしいことやってたともいろんなこと全部知ってるわけだから、そんちゃんもね。そうそう、だって年下だし。あ、そうなんだ。もう可愛いとこがあるの、変なことやっても、ずるいことやってもすぐ分かっちゃう。 올해로 70이 됐지만 두 분은 여전히 팔팔한 현역입니다. 요이치 사장은 지금도 직접 게임 개발을 진두지휘하고요. 케이코 회장은 투자뿐 아니라 게임 그래픽, 인사, 사옥 디자인까지 안 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케이코 회장의 별명이 마구로인데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사옥만 보더라도 케이코 회장이 어떤 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전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미술관에 잘못 들어간 줄 알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사옥의 카펫부터 액자 하나하나까지 직접 고르고 테이블 위에 장식이나 액세서리는 본인이 아예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코에이는 경쟁사로부터도 게임 캐릭터, 특히나 그 여성 캐릭터를 뽑는 데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경쟁사나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이 캐릭터 제작은 아예 코에이에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캐릭터를 워낙 잘 만드니까 원피스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게임의 제작도 자주 의뢰를 받는데요.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협업 사업이 이제는 코에이의 주 수익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대 출신인 케이코 회장이 캐릭터 후보 디자인 한 장 한 장을 직접 다 챙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부부 경영인의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고 보니까 코에이가 마치 부부 두 사람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코에이는 우량 종목만 상장하는 도쿄 증시 일부 시장의 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넘어서 반다이 남코에 이어서 일본 2위 게임 회사고요. 매출 650억엔, 당기순이익 250억엔을 꾸준히 올리는 알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코에이는 약점도 많은 회사였습니다. 게임 시장의 주류가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으로 이미 넘어갔는데 코에이는 PC와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같은 콘솔용 게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으니까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코에이의 약점이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에이는 2009년 4월 캡틴 츠바사, 테크모 축구 등 액션 게임의 강점을 가진 테크모와 합병을 합니다. 현재 회사 이름이 코에이 테크모 홀딩스가 된 배경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전략 시뮬레이션의 코에이, 액션의 테크모 간의 환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도 집중적으로 늘렸습니다. 2018년 2분기 20억엔 수준이었던 온라인 모바일 게임 매출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90억엔씩으로 3년 새 4.5배가 늘었습니다. 올 회계년도 상반기 코에이의 게임 부문 매출 352억 가운데 온라인 모바일 게임 부문의 매출이 178억엔으로 170억엔이었던 기존 PC 및 콘솔 게임과 절반씩 황금 비율을 이뤘습니다. 코에이는 매년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코로나 이후 집콕 수요 덕분이 아니라는 걸 특히나 강조를 합니다. 회사의 약점이었던 액션 슈팅 게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강화한 결과라는 거죠. 게다가 실적과 주가 오름세는 이제부터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글로벌화와 수익 다변화가 결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작인 신장의 야망은 1983년, 삼국지는 1985년 처음 출시됐습니다. 코에이의 대표작이 탄생한 지 35년을 넘으면서 이 게임 캐릭터가 이제는 지적 재산권이 됐는데요. 요이치 사장은 게임 캐릭터 하나를 키우는 데는 적어도 10년이 걸린다. 삼국지 시리즈의 캐릭터는 1985년 처음 출시한 이래 거의 바꾸지 않았다. 그게 36년간 쌓이면서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유명한 캐릭터,
지적재산권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에이는 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글로벌화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나 초선 같은 여성 캐릭터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에이 캐릭터들은 멋지고 예쁘기로 유명하니까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액션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다른 콘텐츠 회사와 협력을 해서 고에이 게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예 중국과 한국의 게임 회사에 라이센스를 팔기도 합니다. 올 초에는 한국과 대만의 스마트폰 게임 회사가 코에이의 삼국지 캐릭터를 이용해서 삼국지 패도 전략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라이센스를 팔아서 들어오는 로열티는 고스란히 고에이의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 상반기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일본이 188억 엔으로 50.5%, 해외가 184억 엔으로 49.5%로 딱 반반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건을 돌파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해외가 70.6%, 일본이 29.4%로 해외에서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고해의 이제 수익은 신규 게임 수익, 시리즈 게임의 수익, 콘텐츠 제작사와의 콜라보레이션 사업의 수익,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까지 4층 구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인 겁니다. 이 탄탄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요이치 사장은 2023년 중기 경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新しい中期経営計画では、2023年度に売上高900億円、営業利益300億円、経常利益400億円を計画しております。全社一丸となってさらなる成長を図ってまいります。 여기에 매년 고해의 순이익의 3분의 1을 벌어들이는 투자 사업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케이코 회장 개인적인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투자가 코에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케이코 회장이 은퇴한 뒤에도 투자 부문에서 매년 20-30%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조직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코 회장은 제가 기자생활 16년 동안 인터뷰한 분들 가운데 가장 에너제틱한 분이었는데요. 기업은 결국 인간이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두 부부 경영인의 열정과 비전을 보면서 코에이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쿄 나우. 끝으로 요이치 사장의 업무 신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볼 만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한 후에 일과 취미의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다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기왕 사업을 하려면 성장 산업에서 해라.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에서 일을 해야지 의욕이 생긴다. 염려 사업에서 게임 회사로 업종을 바꿀 때 내가 통감한 사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